안녕하십니까.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간사 김은혜입니다. 그리고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할 이달희 서천호 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여전히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서 있는 무안공항 둔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객기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또 조종사의 과실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사 1년이 넘도록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참사 이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위를 통해 진실규명 및 유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지지 않은 참사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국정조사 첫 회의를 앞두고 겹겹이 가려져 있는 진실이 담겨있는 보고서를 입수한 바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이 문건은 2025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입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여객기 참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국가 슈퍼컴퓨터와 국가수 자료를 활용해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주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으며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지반을 약 770m 정도 미끄러진 후 정지했을 것이다. 또 둔덕이 없었을 경우 항공기에는 둔덕 충돌과 같은 심각한 기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만일 무안공항의 방위각 제공 시설이 둔덕이 없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지지되어 있었다면 항공기는 담장을 뚫고 지나갔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때의 충격도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크지 않았을 것이다. 즉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은 상공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고 여객기 엔진이 손상됐으며 랜딩 기어가 미작동된 채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사망자 제로, 즉 전원 생존했을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사실은 공항 안전 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국정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로컬라이저 등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되는 공항 안전 운영 기준은 2003년에 제정됐지만 시행 시기를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당시가 아닌 2010년부터로 적용했다는 내용입니다.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에 동부가 전쟁기지로 불리면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은 만큼 개항 시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안전 운영 기준을 그 중요한 공항에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에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공항 안전 기준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서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본다라면서 2020년 개량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장 지난달 권익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고 주장하던 기존 국토부 주장을 스스로 뒤엎은 것입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혹시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합니다. 책임져야 할 이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나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규정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천만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함께 이용하는 공항의 활주로라면 그 위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둔덕 역시 당연히 중대 시민재해 요건에 포함돼야 합니다.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데 따른 마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또한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에 여야를 넘어 모든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둔덕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총 44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2007년 현장 점검, 2020년 계량 공사에 책임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무한항공,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참사에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개시돼야 합니다. 2020년 계량공사 등의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삶의 시계가 2024년 12월 29일에 멈춰버린 또 한 분들의 국민들이 다시 일상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오로지 진상규명입니다. 국정조사에서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특검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무한공항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이 빚은 인재입니다. 김인덕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 8월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참사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한공항에 남아있는 12월 29일 그날의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고 지난 몇 달간 지리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유족들도 이 시뮬레이션 조사를 결과를 공유받고 전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왜 그동안 이 시뮬레이션 결과 또 그동안의 둔덕이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됐었다는 입장을 바꾼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몇 가지 추정은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 이 둔덕이 179명의 가지 말아주셨어야 할 희생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뒤늦게 인정함으로써 국토부가 혹시나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판단할 때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복잡한 수계산은 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먼저 저희가 국정조사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이번에 밝혀진 죽음의 둔덕이 됐던 이 사안들, 즉 1999년 설계 보고서와 달리 준공이 됐고 그리고 2007년 현장 점검에서 이 콘크리트 둔덕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2020년 계량공사에서마저 콘크리트 둔덕이 무사 통과된 데 대해 사실규명 그리고 진실을 찾아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과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현재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재명 정부가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저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국정조사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하고 그날의 진실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특검 여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법 개정도 좀 촉구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좀 발의하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신지. 현재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몇 차례 특별법안이 저희 이다리 의원님, 서촌 의원님 도와주셔서 법안이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만 개정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즉 로컬라이저 둔덕의 경우에는 저희가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부가 책임 있게 로컬라이저나 둔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저와 둔덕을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에 규정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고 필요시 소구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